네.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이고요. 시시한가 이어가겠습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겠습니다.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세상 맛있게 읽어주는 시인 방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맛있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매우 친근한 하나의 요소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바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관한 기사인데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서비스가 2시간이 넘게 먹통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가 그랬죠? 지난주 말 정도. 네. 네. 기사를 보니까 9시 47분부터 자정도 조금 넘어서까지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라는 그런 댓글이 아주 쇄도했는데요. 네. 사실 이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네. 지난해 3월에도 한 30분 넘게 메시지 수발신이 오류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런 거 보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카카오톡에 이렇게 많이 의존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고생 어떠셨어요? 방수진 시인도 고생하셨어요? 저 역시 이 사건 당일에 카톡 먹통 상태를 직접 겪었는데요. 예. 저도 제 핸드폰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사진 자료를 지우고 핸드폰을 껐다 켰다 저 혼자서 정말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카톡이 여전히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인과 굉장히 진지한 어떤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내는 메시지도 가지도 않고 답도 안 오니 오지도 않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이야, 뭔지 굉장히 궁금하네. 네. 그거는 조금 네, 프라이버시라서요. 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린 게 2시간이 넘어서니까 이러다가 내일 출근은 못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인생에 먹통이 온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 아니 왜 저는 몰랐을까? 저 그 시간에 집에서 쉬는 시간이라 그랬나? 저녁에 오는 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메시지가. 너무 또 가슴 아픈 이런 고백을. 가슴이 아픈 거. 어쨌든. 네. 근데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먹통 경험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만 이러는 건가? 아니면 카톡 정기 점검인가 싶어서 바로 실시간 검색어를 떠올렸어요. 예전에는 조금 무슨 이슈만 있으면 실시간 검색어에 뜨니까 다들 이렇구나 하고 안심을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검색어 서비스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폐지됐죠. 네. 그래서 도저히 나만 그런지 누군가 그런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더 우왕좌왕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걸 확인했으면은 모두가 지금 문제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었을 네, 그래서 텐데.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이 카카오톡을 밀고 다시 지웠다가 모든 자료를 날렸다라는 댓글이 쇄도했는데요. 그런 분들의 아쉬움도 좀 달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안 되면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날? 그리고 중요한 상의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급하면 전화나 문자는 하면 되지라고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포비아? 무슨 포비아? 뭐 이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비아.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 전화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문자를 하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와 문자를 하지 않고 오로지 발만 굴렀다는 건 뭔가 전화와 문자에 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싶었거든요. 네. 카톡 중독이 되면서 어쩌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소통하고 동시대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이런 거가 점점 두려워지고 뭔가 어색해진 상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마주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카톡은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읽고 나중에 대답해도 그러려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카톡을 못하는 불편함보다 전화를 하는 불편함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없던 시절
시절도 있었거든요. 휴대전화는커녕 아무것도 없고 저 집에 안 들어가면 전화 못 받고 막 이런 누가 적어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핸드폰은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접했었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만한 기계를 하나 들고 오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도 해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문득 재밌는 스토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연애 스토리였는데요. 왜냐면 부모님이 연애하실 당시에는 아예 핸드폰이 없었죠.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떻게 연애를 했을까 궁금한데 사실 부모님께서는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회사에 아버지께서 우연히 방문하시다가 차 한 잔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아무 연락이 안 되니까 하셨던 방법이 이제 무작정 찾아가기 이런 걸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밑에 있는 다방에 이제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서 싹 기다렸다가 이제 비만 오면은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가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비만 오면 아이고 오늘도 1층 가서 다방에서 만나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사실 카톡으로 우리가 막 이모티콘 주고받고 텍스트로 백날 사랑 타령하지만 이런 것이 훨씬 더 로맨틱하고 사실은 만나야만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네. 너무 카톡으로만 우리가 또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의존도가 너무 심한 게 맞습니다. 아닌가.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의존도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막 디지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께서는 국내 유튜브 이용자가 한국 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상을 못 해봐서 모르겠네요. 반 되나요? 83%라고 합니다. 83%. 게다가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자그마치 30시간에 달한다라고 하니 웬만한 직장이네요. 거의 직장 수준으로 거의 1시간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매일매일 유튜브를 본다는 거죠. 우리 굉장히 디지털 의존도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이 준비돼야 될까요? 무엇이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의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의존이라는 말이 뭘까? 제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이 의존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의존을 하는 방식은 크게 도구적 의존과 정서적 의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도 이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를 했을 때는 도구적 의존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뇌 자체가 이러한 계속 의존도를 맛보게 되면 도파민과 막 엔돌핀 이런 게 솟으면서 자꾸 그것을 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일종의 중독이네요. 어느 순간 정서적 의존까지 가면서 이게 정말 중독, 의존을 넘어서 중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도구적, 정신적 어떤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예.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당장 그 안에 무엇인가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컴퓨터가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수첩이나 메모장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좀 수시로 좀 기록을 해놓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어느 순간 수첩 메모장 들고 다니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인터넷이 잠깐 안 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책 한 장을 읽어보자. 네.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 예. 이런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삶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적절한 균형.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적합한 시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시는요. 그래서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한 시이긴 한데 맞아요. 카톡 먹통 상황에서 제가 느꼈었던 우리가 정말 카톡으로만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직접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들이 이렇게 멀어졌구나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 삶에서 정말 진정한 소통에 대한 그런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좀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요 시가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시시한가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시시한가 오늘은 방수진 시인과 함께 메신저 포털 사이트 등 디지털 의존도 높아진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